토요일 새벽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하늘에 열기구가 나타났습니다. 번갈아가며 열기구에 불을 밝히면서 국제 열기구 축제의 개막을 알립니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열기구들이 자태를 뽐내며 하늘로 떠오릅니다. 앨버커키 국제 열기구 축제는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예방 차원에서 취소됐습니다. 2년 만의 행사라 관심이 더 높습니다. It's always been my goal to come here. It's world famous and I love balloons. I couldn't wait. 전 세계에서 모인 열기구들이 자신의 비행 순서를 기다립니다. 젖소 모양의 대형 열기구가 두둥실 떠오르자 귀여운 펭귄도 나타났습니다. 헬로윈 호박은 물론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모습의 열기구까지 각양각색의 열기구들이 하늘을 채우자 화보의 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을 떨쳐버리려는 듯 하늘로 떠오른 열기구들이 화려한 색감을 뽐냅니다. 주최 측은 90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올해 행사에서 시각적으로 놀라운 장관이 될 580여 개의 열기구를 9일 동안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 백령도를 비롯해 교통이 불편한 서해안권의 중증 환자 이송에 큰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485회를 출동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한 환자만 1,403명, 현지에서 치료한 환자를 포함해 모두 1,500명의 생명을 돌봤습니다. 총 35명의 항공의료팀이 365일 주말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항상 저희가 그야말로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닥터 헬기는 소방, 의료인, 마을 이장 등 지정자가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 인공호흡기 등 전문 의료 장비를 갖춘 헬기에는 응급의학과 의료진과 간호사가 탑승합니다. 닥터 헬기 운영비는 연간 40억 원으로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7대3의 비율로 분담합니다. 도시가 가장 안전해야 되고 살만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저는 그 목표를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두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닥터 헬기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지구 5바퀴를 날며 중증 외상과 급성 뇌졸중 등 응급 환자를 살려낸 닥터 헬기는 마찬가지로 전문 의료진이 탑승한 닥터카와 함께 골든타임의 수호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영화 기생충 속 짜파구리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와 상반기 연이어 최대 수출 기록을 쓴 한국라면.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의 국민 간식 라면이 등장하면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주인공 이정재가 소주 안주로 생라면을 먹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삼양라면은 간접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제품이 노출되자 기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희 제품이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당황스러웠고요. 생라면을 먹는 이런 이식적인 방법이 소개가 되면서 생라면을 시식할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콘텐츠로 개발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심도 오징어 게임과 이름이 비슷한 오징어 짬뽕을 이용한 패러디를 선보였고 단짝이라는 뜻의 단어 깐부가 화제를 모으자 치킨 업체도 바빠졌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달고나와 구슬치기 등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품목 매출은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뒤 크게 뛰었습니다. 달고나 세트나 딱지치기, 구슬치기 같은 상품 판매가 최대 2배 이상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이벤트 복장이나 가면 등의 소품 판매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 열풍에 제2의 짜파구리를 노리는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강원도 설악산입니다. 지난달 말 산 정상부터 약 20에서 30% 정도가 울긋불긋하게 변했습니다. 올가을 첫 단풍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단풍이 그 무너미 고개, 공룡능선 정도까지 물들었는데 여기가 한 1200m 지점으로 대청봉 높이에서 보면 약 30% 정도가 물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풍 전선은 하루에 산 아래로 40m씩 내려오고 위도상으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루 최고 25km의 속도로 남하합니다. 따라서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이번 달 중순 이후에는 중부 대부분 지역, 남부지방의 고도가 높은 산으로 더 확대할 전망입니다. 올해는 늦더위로 첫 단풍 시기가 평년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단풍색은 평년보다 고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의 80%가 단풍으로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첫 단풍으로부터 약 2주 후부터 시작됩니다. 설악산은 10월 18일, 북한산 10월 30일,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에서는 11월 5일쯤 절정에 달한 단풍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소백산 자락, 부석사로 향하는 길목, 붉게 물든 사과가 성큼 다가온 가을을 알립니다. 고즈넉한 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면 130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부석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둥 가운데가 불룩한 배흘림 양식을 가진 국보 18호 무량수전엔 단아한 멋이 깃들어 있습니다. 앞마당에는 국보 17호 석등이 균형감 있는 모습으로 천년 고차를 지킵니다. 소백산과 어우러진 풍광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 천천히 경내를 걷다 보면 부석사의 이름이 시작된 바위도 만날 수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의상대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부석사를 이렇게 건립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하네요. 네. 시험이나 영상에서만 보던 부석사를 직접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배을림 기둥도 너무 이뻐요. 무량수전과 석등 이외에도 소조 열의 좌상과 3층 석탑까지 부석사가 품고 있는 국보와 보물만 모두 11점. 마치 박물관을 옮겨놓은 듯 각각의 품격을 뽐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지정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건 국보가 5점이고 보물이 6점일 정도로 해가 질 무렵 이 안양리에서 바라보는 백두대간은 정말 많은 이들이 버킷리스트로 푸른 나뭇잎 사이사이 조금씩 스며드는 가을. 1000년이 넘는 모진 세월을 견딘 부석사가 또 다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가을 햇살에 노랗게 익어가는 황금들녘. 그런데 벼 이삭을 자세히 보니 태반이 잿빛 쭉정입니다. 벼가 말라 죽는 고열병에 걸린 겁니다. 쭉정이 다 날아가죠. 그리고 수확된 아락도 이제 방아를 찢게 되면 도정을 하게 되면 쌀애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또 등급을 제대로 못 받고 농민들은 이제 딱 벼를 비는 순간
아, 올해 흉년이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병해가 퍼진 건 벼 이삭이 나올 무렵 수십 일간 계속된 가을 장마 때문입니다. 예방을 위해 뿌린 농약이 계속 물에 씻겨내려 효과가 없었습니다. 임대료와 농기계약, 비료싹, 또 농약대 이런 걸 제하고 나면 실제 농민들이 얻는 소득은 30% 미만이거든요. 실제 농에서 30% 피해가 있다면 농민들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충남 태안과 보령 등 해안가 주변 벼들은 이삭이 까매지는 변색립, 일명 흑수 피해를 봤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한 8월 말경 강풍에 의한 상처가 주 원인으로 흑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삭이 배노 시점과 맞물려 충남에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전북과 충남은 두 곳을 합쳐 전국 벼 재배 면적의 약 3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곡창지대. 전북에서는 재배 면적의 약 40% 이상이, 충남의 경우 약 5%가 이런 병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청소 차량이 거리를 돌면서 쓰레기통을 치우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이렇게 관리는 하지만 쓰레기통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쓰레기가 넘치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차 있는 데를 저희가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지만 마포구는 지난 7월부터 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관내 200여 개 가로 쓰레기통에 부착한 QR코드 덕분입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클린도로 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쓰레기통이 지저분하거나 차 있을 때 정작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은 QR코드로 신청을 하니까는 바로 와서 치워줘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른바 시민 참여형 스마트 관리입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으로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관리하던 사업인데 그걸 이제 이용자인 시민이 직접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 시내 가로 쓰레기통은 모두 5천여 개. 서울시는 마포구 QR코드 관리 시스템의 시행 효과를 올해까지 평가한 후 다른 자치구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최근 한 보험사가 선보인 광고입니다. 현란한 춘동작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 여성. 22살, 이름은 로지입니다. 그런데 로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콘텐츠 기업이 MZ세대가 선호하는 얼굴형을 모아 만든 가상인간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들과 맺은 광고 계약만 9건, 협찬은 100여 건이 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MZ세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로지의 경우에도 주근깨 같은 그런 특성들을 적극적으로 잘 살려서 로지의 개성으로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레깅스를 입고 한강에서 조깅하는 이 여성. 최근 SNS에서 유명세를 탄 이 사진 속 여성 역시 가상인물인데 한 홈쇼핑 업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직접 가상 모델을 만든 겁니다. 진짜 사람처럼 일상을 공유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친근감을 유도합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겐 가상인간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중이 선호하는 모델을 발굴하는 수고 대신 사생활 문제없고 한 번 만들면 시공간에 제약 없이 활동 가능한 가상인간이 안정적인 사업 모델인 셈입니다. 모델이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사람을 모델로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가상 모델을 할 것 같으면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개념에 맞추어서 모델도 만들어내고 계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가상 모델을 활용한 마케팅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가상 인간을 활용한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El agua es oro. ¿Para qué sacar? Por la neblina.
microgotas que caen pues de la... Vamos a verlo, el agua. Allá. Está... Ya no está... Pero para nosotros es como decir un milagro, porque nosotros no pensábamos que íbamos a tener tanta agua de acá, de esta atrapanieblas. Porque la mayoría, cuando, por ejemplo en mi caso, yo lavo ropa, estás corriendo porque no tengo ni lavadora.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130km를 달리면 룬솜 지역이 나옵니다. 군데군데 초원이 보이지만 15년 전만 해도 이곳은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황무지였습니다. 매년 봄마다 엄청난 양의 모래가 떠올라 황사로 변해 한반도까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우리나라는 몽골 고유 수종인 비술나무, 성장이 빠른 포퓰러 등을 심었습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기후에 잘 견디는 데다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종이기 때문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이 나무들은 10m가 넘는 키로 자라나 사막이 확대하는 것을 막는 방어선이 됐습니다. 룬솜 지역 몽골 사람들이 우리가 심은 그런 조림 성공한 숲을 보고 매우 놀라고 있고요. 굉장히 아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역 인구도 늘고 있어서. 숲이 없어 삭막했던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도시 숲이 조성됐습니다. 40헥타르, 축구장 40개 크기의 땅에 비술나무와 갈매보리수, 시베리아 낙엽성 등 나무 3만 그루가 심어져 몽골인들의 휴식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시커먼 재만 남아있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원 작업도 진행됩니다. 산림청은 몽골과의 산림 협력을 통해 황사 저감뿐 아니라 지구 차원의 기후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BTS와 콜드플레이가 지난달 발표한 곡입니다. 두 밴드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고 BTS는 한국어를 섞어서 노래했습니다.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은 코로나19를 뚫고 한국으로 와 BTS를 처음 만났습니다. 두 밴드의 협업은 1월부터 논의가 시작돼 지난 4월 이틀 동안 녹음으로 완성됐습니다. And often very unusual structures and different melodies to the ones I hear is not something we could ever do. So I admire it because it's a different skill. 두 팀 팬층의 화답으로 이 곡은 단숨에 빌보드 핫백 1위에 올랐습니다. BTS는 지난해 다이너마이트로 첫 1위를 한 이후 이번 곡이 6번째 1위입니다. 콜드플레이는 지난 2008년 전설적인 명곡 비바라 비다 이후 13년 만에 빌보드 정상을 밟았습니다. 콜드플레이가 지금까지 해온 팝 록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콜드플레이의 지금까지 음악과는 조금 다른 케이팝적인 느낌도 잘 녹아 들어간 빌보드와 양대 산맥인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어 가사가 섞인 노래가 오피셜 차트 최상위권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 출신의 전설적인 팝밴드와 이제는 전설이 된 K-팝 밴드의 만남이 또 하나의 팝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처음엔 녹슨 전차 앞에 미소 짓는 부처님이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1년 뒤엔 알록달록 꽃이 폈고 다시 1년 뒤엔 붉은 나무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만 3년차 행사를 맞은 강원국제예술제. 가장 먼저 방치되고 버려진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70년대 성업했던 군부대 탄약정비공장. 수십 년 만에 다시 작동한 컨베이어 벨트는 이제 포탄 대신 다양한 예술 작품을 생산합니다.
공장 외벽엔 생명 진화 비밀을 품은 우주선이 내려앉았습니다. 탄약정비청이라는 40년 된 이 역사적인 부분과 제 작품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재생이라는 의미도 부여를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수년 전 폐교한 초등학교 분교 역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교실은 온통 흰색으로 덧발랐고 땅을 파고 무언가를 발굴한 교실은 우리가 마주한 오래된 기억에 주목했습니다. 사물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어떤 끊어진 고리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굴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문화행사 맥을 이어 시작된 강원국제예술제는 도시 한 곳에서 3년간 진행돼 트리엔날레라고 불립니다. 올해 주제는 따스한 재생입니다. 이제 따스한 재생, 이제 따스한 재생, 이제 따스한 재생, 이제 따스한 재생. 강원국제 트리엔날레는 오는 11월 7일까지 열립니다. 관람은 무료지만 코로나19로 홈페이지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강원도 홍천 행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올림픽 도시 평창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새로운 공간에 여러 이야기를 담는 시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거대 오징어는 길이 18m에 이릅니다. 심해에서 살아있는 거대 오징어를 처음 영상으로 촬영한 것이 불과 9년 전입니다. 길이 8m인 상갈치는 가슴 지느러미를 쫙 펴고 십자가 모양으로 수직으로 떠서십니다. 후각기관이 입안에 있고 몸을 스스로 절단할 수 있습니다. 실체를 알기 전까지 이런 심해 생명체들은 동서고금 옛 이야기 속에서 괴물로 등장했습니다. 실록 헨스가 1938년 처음 살아있는 채로 발견됐을 때도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전달됐습니다. 햇빛은 해수면에서 200m까지만 닿고 바다의 90% 이상이 이 지점 아래에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기획한 이번 전시는 보지 못했던 생명체들을 알려주며 우리가 화성 표면보다도 심해를 더 모른다는 지적을 실감하게 합니다. Il n'y a que 4 personnes qui sont allées à plus de 10 000 mètres de profondeur depuis que l'humanité est humanité, alors qu'il y en a 12 qui sont allées sur la Lune. Donc ça montre bien la méconnaissance aussi qu'on a de l'océan. Et il y a moins de personnes qui sont allées dans les grands fonds. 수압이라는 큰 제약 때문에 인류는 해저면의 1%만을 탐험했을 뿐입니다. 매년 2,000종의 생물이 새로 발견될 정도로 바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바다가 가지고 있는 날것의 모습을 통해 인류의 무관심이 바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예방주사와 같은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술관 위치는 북서울 꿈의 숲에 자리 잡고 있어 잠시 자연 속에서 쉬다 올 수도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굽이굽이 그림같이 펼쳐진 녹차밭에 구성진 판소리 가락까지 어우러지는 전남 보성입니다. 장공전의 행도하 조금 하늘 못 이겨 제야를 얻던 두견화.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로도 이름난 서편제는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애절함이 특징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태눈을 못 뜨셨소. 인남도 풍랑마에 발려 죽던 천리가. 서편제의 본향 전남 보성에서 23번째 판소리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관중 한 명 없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스승님이신 고 성창순 선생님의 묘지가 있는 보성에서 보성서리로 대통령상을 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 상을 선생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보성 소리축제에는 판소리와 고수 분야에서 2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우리 보성군은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과 보성소리를 창제한 정은민 선생, 그리고 조상현, 성창순, 성우양 등
내노라는 명창을 배출한 판소리의 본고장으로서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리를 즐길 수 있도록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갈 줄 아는 보물 한겨 한들 쓸 때 있나. YTN 김범환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 보이스. 실제 피해 사례들을 수집해서 범죄 수법을 고스란히 재현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버수사대, 화이트해커 등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기종까지 세밀하게 걸러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잘 되는 게 이제 아이폰에서는 이제 안 될 수도 있고, 오래된 기종에서는 잘 되는 게 뭐 이제 최근 기종에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악성 행위들, 그런 취약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1990년대 소말리아 내전 당시 탈출 실화를 다룬 영화 모가디슈. 모로코 세트장에서 당시 소말리아를 복원했고 고증을 거쳐 무기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내전 현장에 있던 군인까지 찾아 도움을 얻었습니다. 전직 이태리 특수부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992년에 소말리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개인 사진 그리고 그분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실화에서 출발한 기적 역시 양원역을 재현하기 위해 몇 달을 노력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소품과 문화를 재현하는 것도 영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음악을 진짜 다 찾아서 들어봤거든요. 다 찾아서 들어보면서 그 구간에 들어갈 거를 다 하나씩 상상하면서 들어봤는데 이 음악이 제일 잘 맞았어요. 고심 끝에 고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어보의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이름을 지어준 철목어, 짱뚱어는 사실 흑산도에 없는 물고기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영화적으로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원작 작가에게 허락을 받았고 짱뚱어는 이 영화의 유일한 허구가 됐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